다시 이만큼 가고 얘가 이만큼 가고 얘가 이만큼 가고 얘가 이만큼 가서 여기 왔다. 그럼 0벡터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x1의 a1 벡터, 그리고 x2의 a2 벡터, x3의 a3 벡터, x4의 a4 벡터, x5의 a5 벡터, x6의 a6 벡터. 이게 그치?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이거 켰나 본데? 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게 다 더해졌어. 이게 다 더해졌는데 이게 0벡터가 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한글씨처럼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의 합이 전부 다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합이 0이어야 된다는 게 왜 성립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얘랑이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 크기는 같고, 그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얘랑이 서로 값이 절대값을 갖고 서로 방향이 반대여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이 또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겠지, 그지? 똑같은 이치인 거야. 얘랑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얘랑은 또 역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랑이 합이 0이 됐다. 이해되죠? 그래서 한득식 성질처럼 저렇게 펼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게 1차 합이 이제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이 합이 0인 경우도 되겠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게 무조건 0벡터가 돼야 된다 이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값들이 곱해져 있는 이 값들이 0이면 0벡터가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0벡터를 다 더하면 0이겠지. 그래서 x1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x1, x2, x3, x4, x5, x6가 전부 다 0이면 모두가 다 0이면 얘는 벡터의 어떤 종류 벡터인지 상관없이 모두 0벡터가 된다. 또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평면상의 1차 독립, 1차 종속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만약 AB 벡터가 다 0벡터가 아니고 AB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면 얘는 1차 종속이라고 합니다. 종속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종속이라고 합니다. 영향권 내에 있으면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A, B 벡터가 평행하지도 않고 A 벡터가 0도 아니고 B 벡터가 0도 아니야. 0 벡터도 아니야. 영벡터도 아니야. 영벡터도 아니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러면 얘가 AB 벡터가 1차 종속이다 표현을 쓴다. 크게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차 종속이면 얘는 동일 평면상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죠? 1차 종속이면 얘가 동일 평면상에 있다. 자, 뭐 동일 평면상,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면 될 것 같아. 크게 문제되지 않아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성분이 나오는데 성분은 좀 중요하죠. 벡터 기본 사항에서 성분 한번 볼게요. 성분, 벡터의 성분 해가지고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를 거기에 지금 어떻게 표시했냐면 A1, A2로 표시했어요.
A1, A2. 이때 이제 A1, A2라는 게 뭐냐면 그 그림을 좀 잘 이해해야 벡터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여기가 X축이고 X,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O라고 했을 때 이쪽에 단위 벡터 E1, 그러니까 X축이라고 표현 안 하고 E1이라고 표시하고 이거는 E2. 이제 E가 단위 벡터, 단위가 영어로 엘리먼터리 뭐 이런 말 쓰잖아, 그지? 유니서클이란 말도 쓰지만 엘리먼트 기초 이런 말도 써서 E를 쓰는데 얘가 크기가 1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갔을 때가 여기가 이제 1이지. 이게 1이야.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A1이라는 것은 여기에 크기가 A1인데 이거를 벡터로 표시하면 A1 이 벡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A1 곱하기 E1 벡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A2라고 하면 A2 곱하기 E2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A1배하고 뭐 A2배 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성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A 벡터라는 애가 이렇게 가 있어. 그러면 내가 A1 벡터 간 거랑 A2 벡터 간 거랑 이렇게 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벡터로 나타나면 요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 벡터를 지금 A 벡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A 벡터의 성분을 A1, A2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또 이거의 크기는 요 단위원 벡터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낸다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법. 그래서 여기 지금 뭘 의미하냐면 A의 크기, A 벡터의 절대값, 쉬운 얘기의 크기지. 그래서 이 A 벡터의 크기를 이 성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피타고라 정리 써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얘가 성분 표시를 이렇게 한다. 됐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벡터 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A 벡터는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성분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렇게 돼. 얘는 성분으로 나타낸 거고 얘는 벡터의 합을 나타내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시점이 여기고 여기에 꼭지점이 돼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나면 왔어요. 이렇게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벡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연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A1, A2라는 성분과 B1, B2라는 성분을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냥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앞에 X 성분 있는 것들이 그다음 Y 성분 있는 것들이 합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성분으로 합, 차, 그다음에 K 실수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다, 그지? 두 벡터가 이제 이런 것들 우리 해야 되겠네. 자,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B1, B2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AB 벡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O라는 점인데 여기가 O라는 점인데 여기가 A점, 이게 O의 벡터고 이게 이제 B점이야. 그럼 AB 벡터는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 성분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가 AB 벡터 나타낼 때 이런 말 써서지 뒤에서 앞으로 빼면 된댔지. 그래서 OA 벡터 빼기 OB
벡터.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OA 벡터라는 게 요건데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A1, A2야.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 뒤에서 앞에 빼는 뒤에서 OB 벡터. 이거 B1, B2. 이거는 OB에서 OA. 그러면 뒤에서 앞에도 빼니까 얘가 B1에서 A1 빼고 B2에서 A2 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크기를 얘기해야 하면 크기는 어떻게 얘기해? AB 벡터의 크기를 얘기해라. 그러면 루트에 요거 절대값 B1 A1 A1의 제곱 더하기 B2 A2의 제곱 크기를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다. 지금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뭐 불만 없지? 그지? 이렇게 정의해서 이거 두 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요게 되고 이거의 성분. 근데 이제 이 원이라는 게 단위 벡터야. 그러니까 A1은 실수고, 그러니까 x축으로 A1배만큼 같다. 그럼 단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A1만큼 같다는 거지. 단위원 이 원의 벡터의 크기는 1이겠지. 그러면 이게 만약 3이라고 하면 이거 3배 간다. 그 다음에 얘는 2배 같다 하면 2배 가고. 그래서 이거의 제곱다,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성분에 대한 설명이 밑에 지금 그림으로 내가 선생님 말로 했던 게 그림으로 나타내 있고, 이온 벡터도 이제 굳이 표시하자면 얘가 이제 1,0 성분을 표시하자면 얘는 0,1 뭐 이런 식으로 성분을 나타내자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지금 이온은 0,1, 1,0, 2초는 0,1. 그러니까 1이라는 게 x축을 의미하고 2라는 게 y축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는 A1 곱하기 2온 벡터 더하기 A2 곱하기 2 벡터 이렇게 표시해서 하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93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설명한 게 개념적인 거고 성분에 대한 개념적인 거 설명한 거고, 이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가 굉장히 쉬워. 이거 비슷한 게 행렬도 약간 이런 거 비슷한데 행렬에서도 성분 나오고 이러잖아. 그치? 행렬 배웠어요? 매트릭스? 행렬 배운 적이 없구나. 자,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다. 그럼 자, 보면 A 벡터는 3,2고 B 벡터는 2,-1이라고 했을 때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다.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예. 그럼 더하면 되구나. 3 더하기 2. 그 다음에 얘 더하면 되지. 2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5,1.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바로 머릿속에 생각나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생각한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죠? 쉽지? 벡터 성분을 표시하는 게 오히려 편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기존 것보다 편하니까 그걸 만든 거야. 불편하면 만들겠어요. 어? 선생님 핸드폰 최근에 이거 바꿔봤는데 플립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그럼 이게 기존 것보다 편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 산 거고 뭐가 편할까? 이게 뭐가 편해? 이거 뭐 볼 때 편하더라고. 이렇게 집 가고 세워놓으면 지가 알아서 각도 조절해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핸드폰 뒤에 받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없어도 되고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닫아놓으면 액정 기스 안 나고 뭔가 좋은 점이 있어. 크기도 작아서 손에 쏙 들어오고. 단점도 있겠지 물론. 근데 이런 게 뭔가 그러면 옛날에
폴더폰이었는데 왜 요즘 다시 폴더폰이 유행을 할까? 그치? 이요. 플립. Z들. 이런 게 편하니까. 지금 패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패드가 펼쳐져 있는 게 익숙한데 좀 지나면 패드 접는 거 나올 거야. 키보드도 접는 거 나왔잖아 이미. 그지? 이 패드도 접다가 접는 것보다 더 편한 게 뭘까? 많은 거야. 두루마리 저렇게 당기면 나오고 탁 하면 펜처럼 생긴 건데 패드야. 여기 딱 해가지고 드를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 이게 딱 힘을 받고 딱 돼 있고 그걸 거기다 쓰고 탁 하고 그럼 펜처럼 하나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충전도 편하고. 그쵸? 곧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패드도. 근데 한 번에 모든 걸 다 버전업된 걸 내놓으면 어떻게 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조금씩 한 번에 다 해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상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건 선생님 개인 생각이야. 자,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3 A 벡터 마이너스 4 B 벡터가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배에 암산이 되면 좋은데 암산이 안 되면 뭐 여기다 쓰고 해야 되겠지. 3A 벡터는 3, 3, 9, 3, 2, 6 이렇게 하고 그 다음 4B 벡터는 4, 2, 8,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빼는 거니까 9에서 8을 빼니까 1, 6에서 마이너스 4 하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10. 그래서 거기도 1,10 답 나오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394로 넘어갈게. 요거 해설지는 나중에 띄워줄게. 아까도 지난번에 띄우는데 인터넷이 좀 뭔가 불안정해가지고 못 띄웠는데 다시 와이파이 잡아서 띄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예제 6을 보면 P 벡터가 있고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선분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P 벡터를 2배하고 3배에서 빼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P 벡터를 구하면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질문이. AB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연립방정식 문제라. 그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분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분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약분, 통분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그 다음 중학교 때 중등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뭘 좀 알고 오면 좋냐면 연립방정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함수에서 뭘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답을 얘기해버렸다. 함수 배우면 돼요. 고등학교 때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마스터가 되면 수학 잘해요. 웬만큼은 다 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뭐 기하, 도형을 좀 잘하면 좋겠지. 그 다음에 확률도 잘하면 좋겠지. 이런 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선생님 미적분은 뭡니까? 미적분도 여기 함수에서 이게 학장 발전되니까 이렇게 개념 잡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에 있어서 겁을 먹으면 안 돼.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미지수 개수가 있고, 식의 개수가 있는데, 미지수보다는 식이 더 많거나 같으면, 그죠? 얘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개 많아야 돼. 그러면 얘는 무조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미지수 개수가 많으면 풀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를 만약에 풀어보면 P 벡터가 마이너스 7,2다. 마이너스 7,2고 그 다음에 X 벡터가 1,A 그 다음에 Y 벡터가 P,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보고 나서 P 벡터가 2X 벡터 마이너스 3Y 벡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B를 찾으란다 이거. 그럼 이거 아까 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2배 해주니까 2,2a가 될 거고 3배 해주니까 3g, 6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계산하니까 2 빼기 3b가 되고 2a 빼기 6이 된다. 됐지? 근데 얘가 뭐라는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7,2다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 여기가 이제 열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2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7이 되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6이 2가 된다. 이거 열 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열 방정식 풀면 넘어가면 3b는 넘어가면 9가 돼서 b가 3. 그 다음 2a는 넘어가니까 8. 그럼 a는 4. 그래서 A 값, B 값을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안 어렵죠, 지금? 지금 이게 어려운 사람은 뭔가 내가 중학교 때 열방정식 안 하고 온 거야. 근데 중학교 때 열방정식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열방정식 다들 할 줄 알지? 수학한다는 거의 첫 번째가 이제 분수 계산할 줄 아는 거야. 분수는 왜 나온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3명한테 사과 3개를 나누어 주면 한 명이 몇 개씩 가져가면 되냐면 하나씩 가져가면 돼. 분수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한 개씩 가져가요. 그럼 이건 분수가 필요 없었던 시절이지. 근데 갑자기 3명한테 사과를 5개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이상한 거야. 일단 한 개씩 가져가 봐. 한 개씩 가져갔어. 2개가 나와. 그 2개를 3명한테 어떻게 나눠주지? 그 표시를 어떻게 하지? 그게 이제 이거지. 2개를 3명한테 나눠준다. 3분의 2. 이렇게 해서 분수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개념만 잘 알고 넘으면 돼. 초등학교 수학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초등학교 수학을 했겠니? 나 구구단 배우고 축구선수하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축구선수 그만뒀으니까 뭐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수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또 엄청 뭐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연립방정식만 좀 계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문제지. 고등학교는 뭐야? 다 함수인 거야. 함수를 어떻게 하면 돼?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x와 y의 관계식이니까 x, y 순서쌍을 갖다가 점을 찍으면 돼. 얘를 좌표 위에다가. 그럼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x, y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함수는 거의 뭐 50분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뭔지 몰라도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지금 이제 계속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머릿속에 선생님 사인 함수가 뭐죠? 라고 묻고 싶으면 일단 사인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줄 알면 사인 함수가 뭔지가 감이 와.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있고. 지수 함수가 뭐죠? 로그 함수가 뭐죠? 그래프 그려보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죠. 등차 수열도 그것도 1차 함수.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된다. 그래서 함수 배우면 점 찍어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미리 그려진 개혁을 암기하고 있으면 이것도 편하다. 이제 새로운 이 벡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벡터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표현해봐라 이거지. 벡터를 지금 두 번째가 이거 아닌가? 이쪽에 어떻게 보면 이거 그래프 그리듯이 표현해보라는 거야. A가 1콤마 있고 P라는 벡터의 성분이 2,1인데 2,1이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C라는 벡터가 11,10인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낸다? S A 벡터 더하기 T의 B 벡터 이렇게 표시해보고 싶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그랬을 때 S하고 T를 결정해야 되겠지. 맞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S배를 하는 거야. SA 벡터는 S배 하면 S2S 이렇게 되고 얘는 T를 하는 거지. T를 하면 T
T 이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더하는 거지. 더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니까 S 더하기 2T가 되고 ES 더하기 T가 된다. 그래서 얘가 얘가 얘다 해가지고 미지수 두 개인 거 10방 미지 풀면 돼. S 더하기 2T는 11. 그다음 ES 더하기 T는 10. 그래서 이 10방 미지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풀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알아? 얘를 2배 줘가지고 소거해도 되고 얘를 2배 주면 ES 4T 2배 하면 22 빼주면 ES가 없어지고 4T에서 T를 빼니까 3T 22에서 10을 빼니까 12 그래서 T의 값이 4 T가 4니까 S 값은 4 넘어가면 6 일어나니까 3 그래서 나타내면 C 벡터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S가 3이니까 3A 벡터 더하기 4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답이지.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벡터에다가 표시해봐라 만약에 하면 이렇게 여기 X, 여기 Y, 여기 O인데 A 벡터가 1,2니까 1 갈 때 2 여기 이제 A 벡터지. 그 다음에 B 벡터는 2 갈 때 1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인데 이 C 벡터라는 애는 A 벡터를 3배 A 벡터를 3배 하니까 1배, 2배 그 다음에 3배 여기까지 가겠지. 이게 3A 벡터라고 B 벡터는 얘를 4배 그럼 1배, 2배 3배, 4배 이게 4B 벡터라고 되지. 그럼 C 벡터는 이거를 어떻게 해? 대각선이겠지. 2개를 더한 거니까. 그럼 이게 C 벡터가 된다. 제가 C 벡터. 그림으로 표시해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분을 표시하는 게 어렵지 않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니? 그 한자가? 검토지, 검토. 그 다음에 벡터의 분해라는 말 썼지. 그래서 A 벡터가 0벡터가 아니고 B 벡터도 0벡터가 아니고 AB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평행하지 않으면 이때 AB는 1차 독립이라고 한다. 그지? 자, 이랬을 때 P 벡터를 SA 벡터 더하기 TB 벡터로 표현했을 때 이거를 표현해봐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분을 이제 사용해서 증명한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면 AB 벡터가 지금 평행하면 A1, B1 빼기 A2, B1이 0이 된다는 게 아까 395쪽으로 다시 와봐요. 395쪽. 그걸 아까 넘어간 것 같은데. 395쪽 뒤에 있구나. (395쪽) 이제 7번에서 검토하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395쪽에 기본 예제 보니까 두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평행하다. 그죠? 그랬을 때 평행하면 실수비가 되지, 그지? 그러면 실수비가 되면 자, 그거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명제가 이거지. A 벡터는 KB 벡터 이렇게 되지. 실수가 되지. 그러면 우리가 A 벡터를 A1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B 벡터를
B1, B2라고 하면 K 배하잖아요. K 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1, A2랑 KB한 KB1, KB2가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내 얘기는 여기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가지고 예를 들면 K의 A1, B2가 되고 그 다음에 요 K의 A2, B1이 되겠지. 곱하면 요게 같다라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K 용건에서 A1, B2 빼기 A2, B1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0이 돼요. 그럼 얘가 0이면 결국은 얘가 0이다.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A1, B2 빼기 A2, B1이 0이다. 이게 성립한다. 이해돼?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395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면 여기 성립한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두 벡터가 평행하면 내항끼리 곱하고 양끼리 곱하는 거 뺀 것이 같다 해가지고 여기다 저렇게 기억하면 된다. 요거를 이제 적용하는 게 394, 다시 394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394에 보면 검토라고 돼가지고 A 벡터, B 벡터 평행하면 A1, B2 빼기 A2 빼기 B1이 0이다. 평행하지 않으면 이게 0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SA 벡터 더하기 T, B 벡터를 거기다 이제 적절히 SB하고 TB 해서 P1, P2라고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2의 식에다가는 B2를 곱하고 3의 식에다가는 B1을 곱해가지고 또 2의 식에다가는 A2를 곱하고 3의 식에는 A1을 곱하고 그거를 한번 밑줄 끊어봐. 그 부분. 그래서 얘가 이제 뭘 갑자기 뭐 B2를 곱하고 B1을 곱하고 A2를 곱하고 A1을 곱하고 이 짓을 왜 했냐면 밑에 그 해석한 걸 딱 보니까 A1, B2 빼기 A2, B1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 짓을 한 거야. 왜? 얘가 0이니까 이 짓을 만들어 놓으면 그지? 그게 0이 되잖아. 평행할 때는. 근데 평행하지 않으면 걔가 0이 안 된댔지. 그럼 0이 안 되면 얘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지만 A1, B2 빼기 A2, B1이 0이 아니면 그쵸? 평행하면 0이고 평행하지 않으면 0이 아니야. 0이 아닌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지. 그죠? 사과가 10개 있는데 사람이 빵명이면 나눌 수가 없어. 가져갈 사람이 없어. 근데 2명이나 뭐 1명이나 3명이다 이렇게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사과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나눴다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면 S하고 T의 값이 구해진다. 이게 성립한다. 그거 한번 이렇게 검토해봐라.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됐죠? 자, 밑에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기본 예제 7번 395로 넘어와서 그죠? 얘가 평행일 때하고 그 다음 한자가 뭐라고 되니? 그 기본 예제 7번을 읽으면 두 개의 벡터가 A1과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평행이 되도록 할 때 P의 값을 정의하라. 그렇지. 평행이 되도록 할 때 T의 값을 구하라. 그럼 평행이면 뭐지? 성분에서 내항끼리 곱하고 이렇게 이건 선생님 설명할 때 그냥 내항이라고 할게. 이건 외항끼리 곱해서 0이 된다. 그 성질로 해서 풀어봐. 그러면 그렇죠? T의 값이 8이 나오나요?
거기서는 지금 K배 해가지고 계산하는 가정을 줬는데 별에 보면 K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라고 돼 있지. 그래서 빼버리니까 0이 된다 해가지고 T가 8 나오죠. 그죠? 굳이 K배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한다. 왜냐하면 K배 한 거를 K를 소화하는 작업을 하면 이 식이 그대로 나오니까. 됐죠? 열반이 풀 때. 그 밑에 이제 검토하는 거에는 이 벡터의 성분 K배를 해서 평행이다 하면 K배해서 좀 무슨 짓을 했냐면 그거 증명하려고 평행한 걸 증명하려고 거기서 예를 썼어.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내항끼리 곱하고 얘항끼리 곱해서 넘겨서 얘가 0이 됐다는 건 얘가 0이다. 얘가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지장 없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A1분의 B1을 갖다가 A1분의 B1을 K라고, 그죠? K라고 한 거지 지금.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한 거. 자, 그리고 이제 396을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보면 좌표에 이제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 평행 사변형의 한 점을 이제 점을 하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점이 주어져 있다. 자, 세 점이 뭐냐면 A점이 1, 마이너스 3, B점이 3, 마이너스 2, C점이 4,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빨간색 갑자기 나오는 거는 내가 빠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A, B, C가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A, B 벡터랑 B, C 벡터랑 C 벡터의 성분을 각각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사각형 A, B, C, D의 평행 사변형이 되는 점 D를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 그지? 세 번째가 뭐야? 평행 사변형의 2의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2번이요. 세 번째 거. 대각선 길이 구해보는 거. 예. 그치? 네. 그러면 일단 얘를 갖다가 한번 표시해보면 좌표에다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봐. A, B, C. 그럼 A가 1, 마이너스 3, 요 정도 된다 하고 여기 A. B가 3, 여기 1, 3, 마이너스 2. 여기 B. C가 4, 1. C. 그죠? 그럼 그림이 이게 A, B, C가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러면 D는 어디에 있어요? 평행사변. 1,3이야? 네. 또 잘못 써서 그림이 이상하게 1,4. 어쩐지 좀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1,3. 그러면 다시 한번 표시. X, Y. 1,3. A. 3, 마이너스 2. B. 4, 1. C. 그럼 D점이 어디에 있어야지 평행사변이 되겠니? 뭐 이쯤 돼야 되나? 그쵸? 그럼 평행사변 되겠다. D점이 요 정도 있으면. 그쵸? 근데 지금 8번에 뭐 AB 벡터, BC 벡터, C 벡터를 구해봐라 이랬거든. 근데 AB 벡터는 여기서 1 뺐는데 이거 3에서 1 빼니까 2고 마이너스 2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AB 벡터는 뭐 2, 마이너스 5 되고 이거의 크기는 AB 벡터의 크기는 절대로 써서 이거 루트를 하면 되죠, 그지?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러면 루트 25에다가 4를 더하기 29. 거기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AB도 해보고 BC도 해보고 CA도 해보라는 거야. 그럼 D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D점이. 자, D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D점의 좌표를 A, P라고 두는 거야. 일단. 그죠? 그래 놓고 평행사변형이면 뭐가 같지? 크기. 어? 크게 같아. 직사각형도 길이는 같잖아. 대각선. 평행사변이니까 AD 벡터랑 CB 벡터가 평행하면 아까 평행하면 뭐가 같았지? 내합계 곱하고 외합계 곱한 거 뺀 게 0이라 했잖아. 그지? 그걸 써보면 어떨까 이거야. AD 벡터는 또 AD 벡터는 어떻게 돼? T가 지금 A, B니까 여기서 이걸 빼니까 A-1, B-3 이렇게 될 거고 CB 벡터는 C에서 B를 빼니까 1 이게 3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런데 지금 평행사변이니까 AD 벡터랑 CB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하다 하면 이 A-1, B-3하고 그 다음에 1,3 이게 평행하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게 즉 3A-1 B-3 그죠? 여기 1이 뒤에 있겠지. 이게 같다 이거. 그럼 미지수가 지금 보니까 3A-3은 B-3 해가지고 이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저걸로는 D 좌표를 다 못 구해. 그쵸? 그럼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AB 벡터하고 A 얘는 그림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맞지? 얘는 AB 벡터랑 뭔가 이상하다. 여기서는 그냥 크기 같다고 한다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크기가 같다. 네. 같은 벡터다. 나중에 저는 크기가 같다. 근데 지금 그림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얘는 사각형 ABCD라고 했으니까 읽을 때 A, B, C, D니까 T가 여기 있어야 되네. 즉 이렇게 읽으면 A, D, B, C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점이 A, B, C, D 여기에 D가 있어요. 이래야지 그림 좀 이상하긴 하다. 이 정도에 있어야 돼. D점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되지. 사각형 ABC 되는데 내가 지금 쓴 것처럼 하면 사각형 AD, BC가 돼서 잘못된 거지. 그럼 D점 여기다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 버리냐면 AD 선분이랑 CB 선분이 이게 달라져. 표시가 AD랑 했으면 CB가 아니고 BC가 돼야 되지. AD하고 BC가 돼. 이것도 이름이 바뀌어야 돼. BC로. 그러니까 이런 게 방향이 달라지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지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크기로 얘기하면 AB 벡터의 성분, 그 다음에 BC 벡터의 성분을 놓고서 그 성분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AB 벡터는 여기서 AB를 빼니까 2,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게 지금 AB 벡터의 성분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AT라고 했죠. 이렇게 버벅거려. AT인데 왜 또 AB를 하고 자꾸 하잖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AB 이렇게 하면 그지? AB 그러면 이거 DC니까 DC 벡터는 DC 벡터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지. 그러면 A, 4 B, P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얘가 같은 거 성분이. A 마이너스 4가 2하고 같고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하고 같아. 그럼 여기서 A가 6, B가 마이너스 4. 그래서 6, 마이너스 4.
맞나요? 이상하게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지금? 그림도 잘못되고 엉망이야. 그 DC가 잘못된 것 같은데. DC가 잘못됐나? 네. 지금 내가 AB 벡터를 해놓고 DC를 잘못했어? DC를 구하려면 OC-5D가 돼야 되는데 어? 그 DC 크기를 구하려면 OC-5D여가지고 저희 반대가 되는 OC-5D 그러면 이게 C에서 D를 4-A가 돼야 돼. A랑 그 1-B예요. 아 이건 잘못됐네. 그러니까 여기서 C에서 T를 빼야 되니까 4-A 그 다음에 1-3이가 이렇게 되네. 그치? 이제 맞아? 네. 그럼 얘는 B가 없는데? 어? B 1도 1-B.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기서 여기로 빼는 거지. 네. 4에서 A 빼고 1에서 마이너스 B로 빼는 건데 왜 갑자기 얘를 안 했어? 1에서 마이너스 B. 이거 맞아 이제? 네.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네. 그러면 A가 얼마가 돼? 2. 이거 같으니까 B가 6. 그럼 2,6은 이게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지금 내가 뭘 여러분 앞에 보여준 거냐면 방향이라든가 그림 그릴 때 또 사각형 ABCD 이거를 갖다가 ABCD 이렇게 읽었는데 아까 ADC, BC 이런 그림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지 마음대로 하면 엉망이 되는 거야 벡터는. 시점도 중요하고 그래서 원칙대로 순서대로 그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 쓰죠. 선택의 순간에 타이밍이다.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일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수학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순서 잘못 꼬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해됐죠? 자, D까지 구해졌어. 그러면 뭐 AC의 크기라든가 BD의 크기는 이제 성분들이 다 나왔으니까 하면 되겠지.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